19호 태풍 하기비스로 인해 일본은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과 일본은 무역전쟁으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아 한국 기업이 일본을 도와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로 인해 일본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일본 반응과 그 사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19호 하기비스 태풍으로 인해 일본에서는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지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 일본 정부는 복구는커녕 피해 집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풍으로 인해 일본 정부 무능함이 단번에 드러났는데요. 이것 때문에 일본인들의 아베 정부를 향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15호 태풍 피해조차 복구되지 않았는데 19호 태풍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으니까요. 그로 인해 일본 정부도 매우 곤욕스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도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기 쉽지가 않다는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에서 피해를 복구하려고 해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제대로 복구할 수 없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돈이 부족한 관계로 10월달 소비세를 8%에서 10%까지 인상을 감행했습니다. 거기에다 일본 정부는 국가 기반 시설을 민간 기업으로 많이 이양했습니다. 만약 국가 소유라고 하면 돈이 얼마가 들든 어떻게든 피해 복구를 빠르게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피해를 복구하는 만큼 민간 기업은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였는데 후쿠시마 원전을 관리하던 회사가 바로 도쿄전력입니다. 도쿄전력은 국가 기반 시설이지만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피해 복구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도 수백조가 들어가는 원전 처리 비용 때문에 해양에 몰래 원전 오염수를 버리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에서는 일본 오염수 방출을 미리 알고 적극적으로 전 세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노력이 통했는지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일본 오염수 해양 유출 문제에 대해서 크게 다루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 역시 만만치 않은 상태입니다. 2018년 기준 일본은 현재 부채 비율이 240%로 선진국 중에 최고로 높은 비율입니다. 무려 1경 2천조에 달하는 빚이죠. 상상이 가지 않는 숫자네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은 국가 부채 비율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2위가 금융위기를 겪었던 그리스인데 부채 비율이 180%에 달하네요. 만약에 일본 엔화가 안전자산이 아니었다면 이미 부도가 몇 번이나 발생했어야 정상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시발점이 바로 미국이었는데요. 빚이 많다고 알려진 미국조차도 110% 부채 비율에 불과합니다. 일본이 얼마나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많은지 확인해 줄 수 있는 정보가 있는데요.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자금을 전쟁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1946년에 부채 비율이 미국 역사상 최고였는데 그때가 127%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일본 부채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비교하면 일본 부채가 얼마나 높은지 확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유럽의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100% 부채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부채 비율 순위가 매우 낮은데요. 표를 아래로 쭉 내려가다 보면 한국은 부채 비율이 38%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일본 정부는 국가 신용 등급이 A+, A1, A를 받은 반면에 한국은 AA, AA2, AA-로 한국의 신용도가 일본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더욱 일본 정부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직 19호 태풍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일본 기상청은 20호 태풍 너구리가 일본을 향하고 있다고 발표합니다. 너구리는 19호 태풍과 달리 소형 태풍이라고 하지만 19호 태풍에 워낙 큰 피해를 입어서 일본 정부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제가 직접 태풍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키나와 근처에서 일본을 향해 가고 있는데 20호 태풍은 19호 태풍에 비하면 작지만 강해 보이긴 합니다. 저 밑에 괌 부근에서 21호 태풍이 보입니다. 그것도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바람의 세기가 만만치 않아 보이네요. 시청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실히 19호 하기비스 태풍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25, 21호 태풍이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시점이라 일본 정부는 대책 마련에 고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연재해까지 겹치자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의 도움을 은근히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은 매우 고마운 나라였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한국이 가장 많은 성금을 보내준 나라였으니까요. 무려 성금과 구호 물품까지 더하면 도합 1,000억 원을 넘게 일본에 보내줬는데 1,000억 원의 금액은 한국 역사상 역대 최대 해외 재난 구호금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에서도 10억 원이 넘는 인도적 지원금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와 별개로 지진 발생 다음날 구조견 2마리와 구조대 5명을 보내고 며칠 뒤에는 구조대 102명을 피해 지역으로 급파해 실험에 빠진 일본인들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한국 언론에 특별 기고문을 게재해 한국은 가장 먼저 긴급 구조대를 파견하고 많은 구호 물자를 보내줬다. 마치 가족이나 친구가 피해를 당한 것처럼 한국인들은 힘찬 격려를 해줬다고 말하며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 뒤로 원전 사고로 일본 관광산업이 붕괴되자 일본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일본 장관은 한국인들의 도움을 얻고자 한국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제발 일본에 여행을 좀 와달라고 호소했죠. 얼마나 지극정성이었냐 하면 장관이 직접 한국말로 한국 애국가까지 부를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로 한국이 적극적으로 일본을 도왔는데 정말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일본을 가장 많이 도와준 한국이었지만 일본 정부와 각종 일본 언론과 미디어들은 성금 모금 순위에서 한국만을 쏙 빼고 발표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한국은 순위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한국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19호 태풍 피해가 발생할 때 한국 신라면만 쏙 빼놓고 매진된 사진이 한동안 화제였습니다. 2011년과 겨우 8년밖에 지나지 않은 현 시점이라 일본의 이중적인 태도를 기억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한국과 일본은 무역전쟁까지 겹쳐서 일본 태풍 피해에 대해 한국인들의 성금은 모이지도 않았고 모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국내 굴지 대기업인 삼성과 LG, 현대자동차 등은 현재로서는 일본 재해 지역을 돕기 위한 성금 지원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다 일본에 진출해 있는 주일 한국기업연합회 측도 한기련 차원에서 재의원금을 낼 계획은 전혀 없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기사를 통해 빠르게 일본에 알려지자 일본인들의 반응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어떤 반응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 이쪽도 영원히 지원하지 않을 것이야. 한국과 당교하면 돼. 아예 생각하지 않아서 좋아. 대만이 성금을 보내주었으니까 한국은 필요 없어. 한국인이 동일본 대지진 때 수백억을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건 뭐지? 역시 댓글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예상대로 동일본 대지진 때 1,000억 원에 달하는 성금을 보내준 것에 대해 일본인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이 기사에 댓글이 셀 수도 없이 많이 달렸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국과 당교하자는 댓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마치 일본은 도움을 많이 주는 나라인 것처럼 댓글을 다는 일본인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또 찾아봤습니다. 얼마나 일본인들이 사람을 잘 돕는지를요.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에 일본인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영국 자선단체 CAF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125개국 이상의 국가를 대상으로 1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일본 하기비스 태풍 때 목숨이 경각에 달하자 노숙자들이 보호소로 들어가려고 한 것을 일본 정부와 일본인들이 막아섰던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시죠? 그로 인해 2명의 노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보호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아설 수 있을까요? 노숙자도 엄연한 사람이며 소중한 생명이고 국민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일본을 보고 가슴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노숙자 수용 거부는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CAF 영국 자선단체 발표에 의하면 일본의 결과는 끔찍할 정도로 참담하다. 일본은 기부와 자원봉사에서도 순위가 낮았다. 낯선 사람이나 도움이 필요한 낯선 사람을 도왔는가 항목에서는 125 나라 중에 125위였다. 즉 꼴찌다. 라는 사실을 게재했습니다. 저는 일본인들이 친절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정말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국 자선단체 CAF가 무려 10년간 13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기에 일본이 남을 돕지 않는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성금을 보내주는 것은 보내주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죠. 성금을 보내주는 것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보내주면 오히려 감사하다는 의사를 표명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먼저 무역전쟁을 시작한 나라는 일본입니다. 한국이 아니죠. 일본은 한국 기업의 첨단 산업인 반도체를 고사시키기 위해서 핵심 부품을 수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작 일본 의류나 일본 주류, 일본 자동차 등 한국 내에서 주로 소비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에서는 한국의 수출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의도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한국인들이 바로 깨닫고 직접 일본 의류와 일본 주류 그리고 일본 자동차까지 불매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대단히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여깁니다. 현재도 일본 유니클로 매출은 폭락하고 있고 일본 주류의 경우는 수입 맥주 1위였으나 이제는 거의 퇴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일본 자동차 역시 매출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태풍 피해를 입었다고 일본 정부가 갑자기 한국에 도움을 바라는 것은 염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